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차를 타잖아요? 그럼 돈을 내야 돼. 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공공자전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전에 제가 그 공공배달 앱을 엄청나게 까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평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이 눌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뭐 공공 서비스를 깠는데, 뭐 중요한 거는 까는 게 아니죠. 제가 공공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비교를 해줘야죠. 공공 서비스란 건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다가 고른 게 서울시의 따릉이 서비스입니다. 그 따릉이 알죠?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서울 외에도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잘 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곳은 잘 몰라서 오늘은 따릉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릉이가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졌는데, 박원순 시장이 끝이 안 좋았잖아요. 피해자분도 계시고 해서 뭐 조심스럽긴 한데, 하지만 업적은 업적이고 가오는 가오니까 뭐 잘못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제가 공공배달앱 다룬 방송을 보고 오시면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공공배달앱의 첫 번째 문제로 뽑은 게, 스타트업이 그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뒤늦게 공공배달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으로. 그러면 아이디어도 훔쳐, 경쟁도 불공정해. 놀라운 건 그런데도 뒤처져요. 그러면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뭐 개인 사업자가 자전거 대여 서비스 했는데 따릉이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경우가 달라요. 왜냐? 이전에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라는 게 그냥 한 지역에서 자전거를 빌려줬거든요. 유원지나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죠. 그런데 따릉이는 기본적인 목적이 관광이나 즐길거리가 아닙니다. 이동입니다. 교통이에요, 따릉이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그곳에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을 커버하게 만들었어요. 따릉이는 같은 자전거 대여 서비스여도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든 거죠. 아마 다른 유럽의 도시나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한 거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없던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이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율이 안 나와요. 시가 지원금을 주고 운영을 하니까 운영이 되는 거지, 만약에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이용 금액을 크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용자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금액을 더 올려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지금처럼 뭐 이곳저곳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따릉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역마다 따릉이가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사기업이 그걸 운영하면 그 장소 대여비만 해도 가격이 얼마야. 그러니까 사실상 사기업이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걸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공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따릉이의 사업의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높게 평가합니다. 따릉이가 그냥 자전거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자체 사업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국가 정책도 그런데 일회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공정책은 방향이 중요해요. 왜 따릉이가 훌륭하냐?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큰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죠. 크게 보면은 일단 기후변화. 이건 전 지구적 문제인데, 기후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석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텀블러 쓰고 일회용품 줄이고 이런 거 중요한데, 가장 큰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이 에너지 쓰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동할 때 뭐 자동차 타는 거, 그리고 집에서 에어컨이나 난방 이런 거 트는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할게요. 아무튼 지금 전기차도 나오지만 생각보다 점유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기를 다 친환경으로 만들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따릉이 만들 때는 뭐 고려하지 않았겠지만 인공지능이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부족한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EU도 지금 원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게 늘어난 전기 사용량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따릉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를 강조를 한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의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이 교통 정체가 심하죠. 근데 북유럽이나 서유럽 도시들 가보시면 도시가 오래돼서 도로가 대부분 서울보다 훨씬 좁거든요. 근데 교통 문제가 서울만큼 심각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 대책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은 기본이고 도시 안에서는 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이동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유럽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 의식이 뛰어나서 그러냐?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곳은 그 지자체들이 차를 도시 내로 가져가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도시에 들어갈 때 뭐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일부 구간은 아예 차 없는 거리 이런 걸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차를 타잖아요? 그럼 돈을 내야 돼. 그런 식으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차를 안 타면 엄청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두가 차를 안 탄다? 그러면 차를 안 타는 것에 맞춰서 정책 같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이 눈에 보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따릉이를 처음 시행할 때 아마 이런 장기적인 포석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시에서 차를 없애겠다, 뭐 줄이겠다는 포석에서 시작을 자전거로 한 거죠. 제가 도시 설계를 한다면 개인차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모두가 개인차가 없으면은 따릉이도 그렇고 뭐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겁니다. 왜냐?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버스 노선도 훨씬 촘촘해지고 차가 적으니까 빠르게 다닐 테고 택시도 운영이 잘 될 거고 대여섯 명이 타거나 짐 옮길 때 쓰는 그런 승합차 택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앱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의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버가 직장 출퇴근용 차량을 운영을 하거든요. 과거처럼 이제 기업에서 차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우버에 쌓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저곳으로 이 시간대에 많이 이동하더라. 그러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승합차 같은 데 여러 명 태우고 가는 거죠. 일종의 출퇴근용 버스를 간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도 아마 개인차가 사라진다면 사업이 생겨날 수 있죠. 버스가 가긴 어렵고 뭐 한 승합차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져도 생각보다 불편함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가 없어져도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삶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삶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거죠. 물론 뭐 차를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뭐 물건을 옮기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면허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면허를 주고 환경부담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뭐 일부 경감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도 뭐 외부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차가 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 거는 일일 면허를 주거나 단순하게 뭐 요금을 받아도 돼요. 파리가 도시에 차를 끌고 들어갈 때 이제 요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차를 안 타겠죠. 이거 좀 치사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따릉이는 여기까지 가진 못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방향성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따릉이만 놓고 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자전거 타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자전거를 거의 매일 탑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거든요. 저는 개인 자전거가 있어서 따릉이는 잘 안 탑니다만 아무튼 따릉이 이후에 저도 제 자전거를 타게 됐거든요.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전거 커버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서울시 중심으로 가면 이제 종로구나 중구 이런 데 있죠. 이런 곳까지는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노원구 정도까지는 자전거를 타면 1시간 내로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특별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반은 충분히 이동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가 쏟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저는 거의 차를 타지 않고요. 그래서 한 달에 교통비가 뭐 2만 원이 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커버 범위가 넓고 생활이 굉장히 편해져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운동도 되고요.
요즘 비만이나 이런 게 사회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뭐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따릉이가 공공사업이고 공공사업이란 건 이런 식이면 좋습니다. 단기간으로 보면 일단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전거를 대여를 해줘요. 나아가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도시의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따릉이를 좀 성공적인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도시의 교통량을 줄이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뭐 향후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